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서는 5가지 유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상속 관련 소송이 무려 2배나 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도 이 유언장은 진짜다 가짜다 싸우는 유언 효력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고인이 평소 입버릇처럼 이 집은 너 줄게라고 했어도, 그리고 정성껏 유언장을 남기셨어도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유언을 남길 때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사망 후에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방식에 위반한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유언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만 17세 이상인 자만이 유언을 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법이 개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 방식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의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타자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연월, 일이 모두 다 기재되어야 하며 연월까지만 기재하고 일이 없는 경우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으나 민법에서 정한 생활에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은 법 규정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도 무효입니다. 날인은 인장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무인도 포함되지만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서명과 날인을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서 서명을 했더라도 도장을 찍는 날인이 없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필 유언증서에 문자에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내용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하고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하므로 위조, 변조의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반혼수 상태인 유언자가 공증 변호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는 유언 구수라 볼 수 없어 유언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공정증서의 유언에 있어서 증인의 결격 사유도 유언의 효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은 미성년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열 쪽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내용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녹음 원본이 분실된 경우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사본도 예외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를 봉인한 후 유언자가 증인 2명을 불려 봉인된 증서가 자신의 유언임을 표시하면서 봉인된 증서의 표면에 유언자 자신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유언자가 증인 앞에서 봉인된 증서에 연월일을 기입하며 그 후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이 비밀증서 방식은 유언 내용을 증인 등에게 알리지 않으니 비밀 유지에 유리하나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실무상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보충적 유언 방식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면 증인 중 1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 전원이 그 내용이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과 일치하다고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7일의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7일 기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급박한 사유는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유언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유언자에게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없었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임박하여 유언자가 다른 보통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암말기, 급성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나 필기가 전혀 불가능하고 곧 사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태. 불의의 사고로 치명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경우, 전염병 등으로 인해 공증인 등을 부를 수 없는 상황 등입니다. 이상으로 민법에서 인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민법은 유언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5가지 유언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일 추천합니다. 검인정차도 필요 없고 보관도 안전합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 안경진 변호사입니다.